자, 2강 시작합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매 시간마다 나와주는 프린터 속에 남겨진 타이틀이죠. 바른 답은, 좋은 질문은 바른 답보다 소중하다.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의사들이 명의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이 실제로 지식이나 학문이 많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많은 환자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진료와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를 알아보려고 돈 주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듣고 싶어서 앉아 계신 거예요. 맞죠?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못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은 뭐죠? 아, 나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1단계 일단 넘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표시를 한 거니까, 맞죠? 자, 근데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의 무엇이 녹아들어 있을까요? 사고력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나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사고했어. 나 이 문제 풀 때 이런 말 몰라. 나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이 질문 속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고력의 부분을 뭐 하는 거죠? 교정하는 거죠. 아, 네가 이 의미를 모르는구나. 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진짜 수업이 해야 될 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좋은 국어 수업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지문 하나 읽어주면서 밑줄 치고 뭐 써줬다? 그 지문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건 그 선생님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들은 수업이지 그 학생이 직접 사고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럼 정말 좋은 수업은 뭡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먼저 풀어본 후에 그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고쳐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좋은 수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질문 한번 들어봐봐요. 기가 막힙니다. 질문 너무 잘했어.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나오길 바라는 거야. 알겠죠? 보세요. 수능 출제자가 수능 문제를 내죠. 여러분들 수능 출제자한테 왜 이렇게 문제 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못 물어본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인강 들을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능 출제자가 왜 이렇게 냈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Q&A 게시판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누가 합니까? 조교들이 해요. 조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진짜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정말 죄송스러워서 미안해. 그게 나야, 나. 나는 수능 출제자가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교정해 나가세요. 그럼 난 지금 질문을 못했어. 자, 질문을 못했어. 괜찮아. 나중에 저게 질문이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고 여러분들 동참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국어단기학교 수업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말을 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로 바쁜 3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수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줘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유튜브를 통해 인강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시 만났습니다. 시 만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보기였어요. 그죠? 자,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서 봤잖아요. 그죠? 보기를 통해서 보기 내용을 분석해서 지문으로 가면 지문에 있는 시가 해석이 쉽다. 문제가 풀린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연습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에 연습했던 게 뭐였죠? 표현 기법이에요. 그래서 표현 기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줬어요. 뭐 화류가 뭐고 대우가 뭐고 이런 식으로 다 올려줬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안 했기 때문이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반복적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그걸
알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C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왔어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갑니다. 자, 몇 페이지 피냐면,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수미상관이 C의 맨 처음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수미상관이 선생님 봅시다. 수미상관에 대해서 좀 궁금했나 봐. 자, 수미상관이 맨 처음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같은 건가요? 자, 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끝났어. 그럼 앞하고 뒤가 똑같은 걸 뭐라고 그래?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앞과 뒤가 똑같은 건 수미상관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하고 이것하고 문장 구조도 어때? 똑같은 거겠지. 맞지 얘들아? 그럼 이건 얘들아 수미상관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불러도 될까? 대꾸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수미상관이 무조건 대꾸냐? 맞아요. 수미상관은 무조건 대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꾸면 다 수미상관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이 말장난을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질문을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꾸법은 이렇게 가운데 똑같은 문장 구조가 있어도 대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뭐죠? 대꾸죠. 내 말 무슨 말인지 갔죠? 그럼 수미상관은 앞과 뒤의 문장 구조가 똑같을 때만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대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선택지에 대꾸를 사용하여, 맞죠 여러분? 시상을 안정시키고 있어. 이렇게 말을 써도 사실은 이 선택지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맞죠? 또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어. 자, 이런 말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 같은 말이고 다른 말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얘들아 처음에 빨리 보면 안 되고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수미상관과 대꾸는 같은 말이진 않지만 함께 쓸 수 있는 말인 건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